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 작년수능이에요. 작년수능.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요거 했던 대로 하자면 일단 가와 나가 필요한 문제는 나누었어. 38번, 39번은 가가 필요하고 40, 41, 42는 나가 필요하고. 자, 그러면 가를 읽은 다음에 갈 건데 어차피 읽는 건 38번이 메인이야. 거기 보니까 1문단, 2문단, 3문단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 읽으면서 해결하고 마지막 문단 가지고 39번 문제 풀면 되겠네. 갑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우리 학교에서는 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이자는 취지에서 다 함께 식물지도 만들기 행사를 다 진행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볼 땡땡동 식물지도를 전교생이 함께 만들며 다양한 식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자연의 소중함도 깨닫게 되었다. 자, 38번 1번 1문단에서는 식물지도 만들기 행사에서 자신이 깨달은 점을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서술하였다. 예, 맞네요. 아니지. 문제점과 해결책이 없잖아. 그냥 여기서는 그냥 깨닫게 되었다고 끝. 문제점 해결책 없으니까 1번 지워. 1번 안 되겠네. 자, 2문단 가겠습니다. 식물지도 만들기 땡땡동 전체를 39구역으로 나누어 학급별로 맡은 구역의 식물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먼저 최대한 여러 종류의 식물 사진을 찍은 다음 식물 이름을 알려주는 누리집을 이용해 식물 이름을 편리하게 찾았다. 그리고 학급마다 특색 있게 그린 지도 위에 조사한 모든 식물의 이름을 표시하였다. 이렇게 학급별로 만든 지도를 이어붙여 100여 종 식물을 표시된 땡땡동 식물지도를 완성하였다. 자, 여기서 식물지도를 만드는 과정을 원인과 결과를 제시하는 방법. 원인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죠. 과정. 뭐뭐 한 다음 뭐뭐 찾고 여기 조사해서 이름 붙이고 만들었으니까 이건 원인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했었어야 돼. 원인 결과는 뭐에 대한 원인이 나오고 결과가 나오는 방식이 되는데 얘는 순서대로 제시했으니까 원인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었어야 됩니다. 2번 땡. 그 다음에 여기서 과정을 쭉 쓴 건 맞지만 학급별 특색을 나열하는 방식도 아니었어. 그러면 1, 2, 3번 다 틀렸네. 다 지우고. 세 번째 문단. 평소 우리가 잘 모르던 곳까지 꼼꼼히 살피며 식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몇몇 친구들이 힘들다고 포기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누군가는 이 지도를 보며 마을의 식물에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너무 자기적이다. 그죠? 야, 누가 이런 생각을 만들어? 어쩔 수 없이 만드는 거지. 하여튼 이게 가끔 문제 읽다 보면 특히 화법과 작문 이거 문제 읽다 보면 너무 자기적인 게 많아. 뭘 이런 걸 깨닫니? 이런 생각이 나는 계속해서 의욕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거짓말 치고 있네 그냥. 자, 4번 가볼게. 식물조사에 임하는 자신의 참여를 친구들의 참여 자세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네, 맞네요. 정답은 4번이네요. 5번에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서술한 적 없으니까 땡. 자, 그럼 38번 정답은 4번이야. 자, 그 다음 39번을 봤더니 보기는 가의 마지막 문단의 초고이자 보기를 고쳐 쓰기. 이거야 또. 그런데 보기를 고쳐 써서 지문으로 만들었으니까 얘랑 반대가 되는 거지. 어디면 보기가 초고고 얘가 가로가 쓰니까 얘가 이쪽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찾는 거야. 순서 조심하라 그래서 거꾸로 가는 거야. 이거는 아까 전 문제하고. 이 행사를 통해 그동안 주변의 식물에 무심했던 나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다. 이제 나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다 해서 여기에 밑줄 그어볼게. 그동안 주변의 식물에 무심했던 거다 밑줄. 요게 추가됐네. 그러면 내가 어떤 점을 반성했는지를 이야기했으니까 39번에 2번 지워. 맞죠? 39번에 2번 지우는 거고. 그리고 교실 밖에서 관찰활동을 하는 것이 학업으로 인한 부담감을 덜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갔더니 그리고 교실 밖을 직접 관찰하니 책으로 접했을 때보다 식물에 관한 관심이 더 커지게 되었다. 여기서 학업으로 인한 부담감 제끼고 식물에 대한 관심으로 바꿨어요.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는 5번에 교실 밖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관찰활동의 긍정적인 효과를 행사의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바꾸는 게 어때? 바꿨죠? 그래서 5번도 맞아. 대신에 4번에 책을 활용한 학습을 선행한다는 얘기는 없죠. 여기는 이 가 안에는 책으로 읽는 것보다 더 좋았다는 얘기는 있어도 책이 선행되라는 얘기는 없으니까 4번이 답인 것 같아. 그 다음에 화살나무나 분꽃이 나왔으니까 구체적인 예를 언급하는 건 맞지. 그럼 1번은 맞아. 그 다음 마지막. 다른 학교도 했으면 좋겠다. 다른 학교도 개최한다면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학교를 개최했을 때 예상되는 기대효과 제시한 거 맞으니까 정답은 4번이 맞네. 그래서 38번의 정답은 4번, 39번의 정답은 4번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로 가서 이제 이걸 가지고 다른 학교 학생들이 이제 이걸 똑같이 만들어 본대. 자, 여기서 A하고 B가 중간에 껴있으니까 A, B 나오면 40번 문제 풀면 되고, 42번에 여기는 이 그림 뭐 행복산, 하늘습지, 목장, 구름천 이런 거 있는데 요런 거 나오면 그래, 오케이. 요런 것들 같이 좀 확인해 가면서 같이 풀면 되겠네요. 자, 가보겠습니다. 이번 가을에 열릴 동아리 발표 때 전시하기에 우리도 땡땡동 마을 소식지인 땡땡고등학교 사례처럼 식물지도를 만들기로 했잖아. 자, 어떤 점이 달라질지 논의해보자. 그랬더니 생각해봤는데 우리 셋이서 땡땡고등학교 한 것처럼 넓은 공간을 조사하기는 힘들 것 같으니 학교에서 걸어갈 만한 거리만 지도 범위로 삼는 건 좋지 않을까? 그러자. 학교에서 걸어갈 만큼 가까운 범위 내에 어디를 조사할지 장소를 결정해보자. 자, 일단 어디가 달라질지 논의해보자 그랬는데 어디가 달라졌냐 하면 전체가 다가 아니라 밑줄 까볼게. 학교에서 걸어갈 만한 거리만 지도의 범위로 삼는 게 좋지 않을까? 거다 밑줄. 일단 달라진 점이 뭐냐면 학교에서 걸어갈 만한 공간 정도야. 다 가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땡땡 농장이 나와요. 자, 이제 슬슬 40번 문제로 접어들었어. 땡땡 농장에 괄호 치시고. 그런데 여기는 매실만 나무만 많잖아. 식물지도를 만드는 거니까 여러 종류의 식물이 있는 곳으로 가자. 여러 종류의 식물이 있는 것도 그렇지만 나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볼 지도이니 학생들에게 친숙한 장소가 더 좋을 듯해. 그런데 농장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서 가본 학생이 거의 없을 테니. 자, 40번 1번 갑니다. 학생이는 1의 발화를 일부 여기서 뭐 한다고? 재진술했다는데 여기에서 여러 종류의 식물이 있는 곳으로 가자. 여러 종류의 식물이 있는 것도 좋지만 재진술한 거 맞죠? 그러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는 거 맞으니까 40번에 1번 지우고 2번에 학생 1번과 2번은 각기 다른 이유로 학생 3의 제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예, 다 이유가 다르죠. 왜냐하면 1번은 너무 매실나무 많다는 거였고 학생 2는 거기 함부로 못 들어간다가 이유였으니까 반대하는 입장이 서로 다른 이유인 거 맞아요. 그래서 40번에 1번도 지우고 2번도 지우고 오케이. 그것으로 디귿은 결국 뭐 한다고 여기에 여기서 디귿은 가지 않기로 한 거지, 그지? 그러니까 42번에 3번도 디귿에 보면 뭐뭐 땡땡 농장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조사한 식물에 대한 정보를 추가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조사하러 가지 말자 그랬어. 그래서 추가하는 게 아니니까 42번에 3번도 지우는 거예요. 자, 농장 나온 김에 지워버리는 거야.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 친숙한 장소라면 전교생이 함께 걷기 행사를 했던 행복산과 구름천이었대. 아, 그래요? 했더니 행복산, 구름천 나와. 오케이. 거기도 좋고 하늘습지도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하늘습지도 나와. 오케이. 그림에 다 나오네. 학생들이 자주 산책하는 곳이잖아. 모두 좋은 생각이야. 그럼 조사 장소는 세 군데로 정해진 거네. 맞아. 이제 어떤 식물을 지도에 표시할지 얘기해보자. 우리 마을은 다양한 꽃과 나무가 자생하기로 유명하니까 우리도 지도에 되도록 다양한 종류의 식물을 표시하자 했더니 얘는 근대 발표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밑줄 까볼게. 국가보호종을 비롯한 주목할 만한 몇몇 식물만 표시해야 될 듯해. 거다 밑줄. 그러므로 다양한 종류의 식물을 넣는 게 아니라 몇몇 개만 넣자는 거예요. 이게 앞에 있는 가와 다른 거죠. 그죠? 앞에 가는 있는 대로 다 넣었어. 왜냐면 모든 학급이 다 참여했으니까. 얘네는 3명이서 하니까 그게 안 된다 이거야. 그리고 땡땡고등학교처럼 누리집을 이용해 편리하게 찾자. 오케이, 그러자. 식물 이름과 함께 식물이 어떤 효용이 있는지 제시했으면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약효가 있는 식물은 그 정보도 제시하자는 거지. 나는 꽃이나 나무가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 같은 효용을 말하는 거였는데 아, 식물이 사람의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실자는 말이었어? 그런 정보가 학생들의 의미 있는 것 같아. 그거 좋은데? 우리가 행복산에서 조사할 꽃과 나무 중 일부에는 그런 내용도 추가로 표시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3번 갑니다. 40번에 3번. 학생 1번과 3번은 모두 질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서로가 상대의 발화 내용을 잘못 이해했음을 깨닫고 있다. 자, 여기서 발화 내용을 잘못 이해했음을 깨달은 건 누구야? 학생 1번이죠. 그죠? 3번은 잘못 깨달은 적이 없어. 1번이 효용이 있다는데 그걸 약효라고 잘못 이해한 건 학생 1번밖에 없으니까 정답은 3번이에요. 둘 다가 아니라 학생 1번만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대신에 4번에 2는 학생 3의 이야기에 공감을 표해서 그거 좋은데 그래서 제안을 구체화할 방안을 제시한 거 맞지. 거기에다 뭘 집어넣자. 행복산에 넣는 거 이거 넣자 했으니까.
자, A, B 모두 첫 번째 발에서 학생 3은 자신이 제안한 바에 대해 1과 2의 의견을 묻고 있다. 학생 3은 너희 생각은 어때? 자, B의 학생 3도 너희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 그랬으니까 맞죠. 그래서 40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행복산에 그런 걸 넣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좋아, 이제 지도에 식물들 어떻게 표현할지 얘기해보자. 장소마다 대표 식물을 하나씩 선정해서 그 식물 이름 밑에 식물의 사진도 함께 제시하는 건 어때? 그래. 자, 식물 이름을 하나만 제시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 군집을 이루고 있는 식물은 모두 빗금으로 표시하재요. 빗금. 좋았어. 행복산은 갈림길이 많으니 걷기에 더 편한 길을 화살표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땡땡고등학교가 이어붙이는 방식으로 지도 만든 건 참신한데 통일감이 없어 부자연스러운 듯 하기 때문에 우린 조사한 내용을 모두 모아서 함께 지도를 그리재. 자, 42번 가겠습니다. 1번에 기억할게요. 식물이 있는 곳의 핵심적인 특징을 제시하기로 했으므로 논의한 내용이 반영되었군. 여기에 왔더니 국가보호종의 꽃을 볼 수 있어요. 산림보호구역이에요. 여기에 식물이 있는 곳의 핵심적인 특징을 제시하자 그랬는데 아까 우리가 봤던 내용은 꽃의 특징을 제시하자는 거지 이걸 제시하자는 내용은 아니었거든. 그럼 1번 안 돼. 2번 동선을 표시하는 건 어떻게 표시하자 그랬냐면 마지막에 걷기에 더 편한 길을 화살표로 넣자 그래서 국가보호종 식물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걷기에 편한 길입니다. 걷기에 편한 길을 동선으로 표시하자 했으니까 2번도 틀렸어. 3번 아까 지워놨고 4번에 각 장소마다 하나씩 선정해서 제시하자 그랬으니까 정답은 4번. 맞죠? 5번에 군집을 이루고 있는 식물은 빗금으로 표시하자 그랬지 낯선 식물을 빗금으로 표시하자 하자가 없어. 군집 이루는 건 빗금으로 표시하자 그랬어. 낯선 식물을 빗금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42번의 정답은 4번이야. 자, 여기까지 다 됐죠? 자, 이제 41번이 어려워. 40번이 잘 읽어야 돼. 잘 들어봐. 이게 화법과 작문 내가 서두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빨리 푸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말 잘 들어봐. 이제 올해 또 수능을 너네가 이제 준비하면서 내년이지 내년 아직 해가 안 바뀌었으니까 내년 여러분이 수능 준비하면서 꼭 머릿속에 한 가지 꼭 알고 있어야 될 거 하나. 화법과 작문이 언매보다 쉬운 건 공부할 내용이 없어서지 문제가 쉬운 건 절대 아니야. 지금 내 말이 이해됐어? 공부하기가 편한 거지. 왜? 언어 매체를 공부를 하려면 지금 사실은 생각해보면 이 중에서도 아직 마음속에 완벽한 결정을 안 했을지도 몰라. 일단 결정 안 했는데 엄마가 들으라니까 일단 와서 듣고 있는데 완벽한 결정을 안 했을지 몰라. 그런데 언매를 선택하냐 화작을 선택하냐의 첫 번째 기준은 아까 했던 것처럼 내가 문법 공부하는 게 편하냐 불편하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불편해도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공부는 할 수 있어. 언매는. 근데 공부할 시간이 없으면 안 돼.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내가 항상 우리 재수종합반 애들이 보통 작년에 화작에서 조진 애들이 이번에는 그래도 시간이 남으니까 언매를 하겠다고 나한테 와서 선생님 저 재수할 건데 언매하는 건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있어. 너 수학은 몇 등급이니? 물어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수학이 등급이 좀 나와야 언매를 공부할 시간이 나와. 예를 들어 나는 수학이 4등급, 3등급, 4등급 나오는데 언매를 공부한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방학 동안에 수학 스케줄만 가득 차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언매를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아. 언매를 공부하려면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언매한테 빼줄 시간이 나와야 돼. 문학 독서를 제외하고. 문학 독서는 당연히 공부를 해야 돼요. 공통 과목이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거 외에도 1시간이 더 필요한 거야. 그럼 빼올 수 있는 건 국어가 아니라 수학에서 빼갖고 와야 돼. 1시간을. 그래서 수학에서 내가 1시간을 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최소한 1달 반 정도는 개념 공부를 해야 돼. 문제 풀기 전에. 그래서 또 언매라는 게 무조건 유리하지 않아. 공부할 시간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근데 다만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 거. 문제는 절대 화작이 쉽지가 않아. 내 말 이해됐어? 그럼 왜 쉽지 않냐? 이론적인 측면, 개념적인 측면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런 말장난 때문에. 이거 정답 2번이거든? 여기서 무슨 말장난을 썼다? 우리도. 이게 틀린 거야. 왜? 앞에 가에 있는 그 고등학교 애들은
여러 반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프로젝트였으니까 최대한 많이 찾았지만 얘네는 뭐 그 중에 몇몇 개만 찾을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었어. 그래서 우리 도가 아니야. 수용할 점이 아니라고 이거. 차이점이었지. 내 말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도가 아니라 우리 는이 됐어야 돼. 그리고 수용할 점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달라질 점으로 갔어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됐니? 그래서 정답은 2번이야. 이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선지를 볼 때 요구하는 바를 잘 봐야 돼. 아, 수용할 점은 공통점이고 달라질 점은 차이점이야. 그러면 여기서 수용할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뭐? 식물 이름을 찾을 때 누리집을 이용하면 편하게 찾는다. 이게 다야. 그 이외에 나머지는 방식적인 측면에서 다 차이가 난다. 왜? 시간도 없고 인원도 적어서. 지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여러분한테 묻고자 한 거야. 어디가 달라졌냐를 묻고자 하는 거라고. 이게 문제의 의도를 잘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다른 학교가 한 걸 우리도 따라 할 건데 다른 학교가 이런 걸 했대.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인 거야. 그래서 자, 여기서 내가 한 가지 팁 줄게. 잘 들어봐. 한 가지 팁. 보통 가가 장문, 즉 글이 나오고, 이거 기억하고 있으면 도움이 돼. 팁이니까. 나가 보통 대화가 나와. 그러면 자, 나 한번 물어볼게. 써도 글을 쓰고 난 다음에 대화를 나누었어. 그럼 보통 어떤 대화야? 대화의 내용이. 여기서 뭔가를 바꾸자는 내용이야, 보통. 이 대화의 내용은. 이해가 됐어? 뭔가를 바꾸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잘 봐. 어떤 글을 썼는데 바꿀 내용이 없어. 아주 잘 써진 글이야. 그러면 보통 대화를 나눌 때 뭐를 바꾸자, 뭐를 어떻게 하자 그런 말 잘 안 해. 그냥 그걸 쓰면 되지. 그런데 아까 내게 얘기했죠. 얘가 무조건 먼저고 얘가 나중이라 그랬지, 그지? 그러면 앞쪽이 봐라. 여기 있는 이 가가 예를 들어서 대화가 나오고 여기는 이 대화, 아니 가래 미쳤다. 나가 보통 그거에 대한 장문, 즉 글이 나오면 얘는 앞에 나눴던 대화를 이 장문에서 어떻게 수용할래? 야, 이해가 됐죠? 이건 어떻게 수정할래? 야, 보통 이 글의 포지션이. 지금 내 말이 이해됐니? 그러면 애시당초 봐라. 올해 수능은 형태가 대화가 나오고 글이 나오니까 이 대화 속에 나온 내용을 여기다 어떻게 수용할래가 40번 문제였다면 여기서는 글이 나오고 대화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바꿀래가 41번 문제인 거야. 지금 내 말 이해됐죠?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눈치가 빠른 사람이 이긴다고 이거. 그러면 애시당초 글이 나오고 뒤쪽에 대화가 나오면 이 대화에서 여기는 이 대화 있지, 여기는 대화. 이 대화에서 앞쪽에 있는 이 글에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어를 문제로 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지금 내 말이 이해됐죠? 어떻게 문제로 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달라질 거라는 걸 문제로 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A장조 여기는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대화를 나누면 어떤 부분을 고칠 거야에다 밑줄 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 저기 2페이지, 거기 우리 페이지 2페이지니까 왼쪽 말고 오른쪽 위에서 6번째 줄에 우리 마을은 다양한 꽃과 식물이 자생하기로 유명하니까 우리 지도에 되도록 다양한 식물을 표시하자 그랬더니 우리는 발표회까지 얼마 남아서 몇몇 식물만 표시해야 할 듯해 라는 그 말에 네가 문제를 풀 때 밑줄을 치고 갔어야 된다고. 이건 앞에 나왔던 그 고등학교는 달라진 부분이네? 이렇게. 지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는 체크해두면 도움이 돼. 요 일종의 팁이야. 보통 앞에 게 장문이고 뒤에 게 대화의 경우는 어떻게 바꿀래에 대한 거고, 대화를 나눈다면 어떻게 글을 썼냐는 건 어떤 걸 받아들일래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얘가 40번이나 41번, 얘가 40번이나 41번에 요 문제가 나오게 돼 있어.
그리고 이 문제가 항상 네가 풀고 있는 그 화작, 여기는 이 6문제짜리 세트 문제에서 가장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가장 오답률도 높아. 이 문제가. 그래서 이미 글 2개를 연결해서 읽을 때 표시를 해뒀다면 문제 풀 때 좀 더 쉬워져. 지금 내 말이 뭔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면 이쯤에서 내가 왜 이 연습 문제를 줬는지 알겠지? 내가 왜 연습 문제를 이렇게 이 다발로 또 줬는지 알겠죠? 그죠? 기출문제도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이 사설 모의고사들도 연습을 하다 보면 아 정말 문제 꼬라지가 다 그렇게 생겼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나면 너는 이제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 화작은. 이 화작은 네가 뭘 깨달으면 되냐면 문제 구성과 그 문제 구성의 위치가 똑같구나만 이해하면 돼. 그 똑같은지만 이해하면 그 순간 아 그러면 이렇게 이건 이렇게 풀고 저건 저렇게 풀면 되겠구나가 되니까 네가 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어. 대신 문제는 조금 말장난이 섞여서 어려울 수 있다. 화작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오케이. 그래서 4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앞쪽에 올해 수능 다시 넘어올게요. 4페이지. 앞쪽으로 다시 한 장 거꾸로 넘어와서. 아, 이 전체 페이지를 좀 써놓을 걸 그랬네. 어이씨. 자, 이렇게 앞쪽으로 넘어와서, 자, 요 원그래프 있는 거, 요로 넘어와서, 올해 수능. 이제 작년 수능 문제 풀었고, 올해 수능에 43번, 45번. 오늘 마지막 유형입니다. 마지막 유형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평일날 저녁에 크리스마스 다음날 한참 기말고사 끝나고 놀아야 되는데 이제 본격적인 고3 시작하기 전에 지금 딱 노는 시간 딱 지금밖에 없거든. 놀아야 되는데 이 시간에 여기까지 왔는데 뭔가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네. 너네한테. 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수업을 엄마가 시장에 놨다길래 몇 개를 왔는데 뭔가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 이게 화작이 다예요. 이게 화작이 다니까 근데 요렇게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자, 43번부터 45번에 여기는 이제 작문 파트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지금 거의 3년간 문제 구성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이게 항상 뭐냐면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43번 문제는 글쓰기 방식이나 혹은 내용을 묻는 문제. 자, 그 다음에 44번 문제는 조건을 주고 조건에 맞는 글쓰기를 하는 조건에 맞는 글쓰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45번은 자료 활용하기. 문제가 바뀐 적이 없어요. 똑같아. 다만 여기 나오는 이 조건에 맞는 글쓰기가 아까 전에 금방 배웠던 고쳐쓰기랑 위치가 바뀔 때가 있어. 그러니까 고쳐쓰기가 이 뒤로 빠져나오고 조건에 맞는 글쓰기가 안으로 들어갈 때가 있어. 가끔. 지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까 했던 그 고쳐쓰기랑 조건에 맞는 글쓰기랑 자료하기 이 세 문제는 장문의 역사를 함께 하고 있는 문제 유형이다. 지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 세 문제는 항상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하게 나왔어. 자, 얘는 순서가 그냥 1번, 2번, 3번 순서대로 푸는 겁니다. 자, 푸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순서를 잡을 것도 없어. 잡을 것도 없고 여기는 정리만 하면 돼. 이 글쓰기 방식과 내용을 물어보는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문제 있죠. 여기 있는 이 첫 문제는 무조건 지문 읽기와 함께 풉니다. 지문 읽기와 함께 해결한다. 그럼 순서가 정해져 있다? 이제 지문 읽어야 되잖아. 읽을 때 몇 번 본다고.
읽을 때 한 두 문단씩 끊어가지고 43번 문제를 같이 풀면 끝나. 그리고 나머지 두 문제는 아까 전 우리 고차세가 똑같아. 지문하고 보기가 있으면 얘네 둘은 공통점이 뭐냐면 무조건 보기가 중요해요. 즉 44번과 45번 문제는 딴 거 없어. 그냥 보기 보고 푸는 거야. 44번과 45번 딴 거 없어. 무조건 보기 보고 푸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보기 보고 푸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 있는 지문 읽으면서 일단 43번부터 먼저 풀어볼게. 자, 43번부터 45번 갑니다. 자, 장문 상황은 학교 신문의 기고란에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글을 쓰려 하는데 제목에 빈칸 뚫려 있는 거 봐서 이따 44번 문제는 빈칸 채우라는 문제 같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자, 두 문단씩 끊을까요? 두 문단씩.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참여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오케이, 지금 자기가 낮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청소년이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지 않는 원인은 여러 가지다. 청소년들은 기후변화 대응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참여하기가 어렵다. 반대로 방안을 알면서도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너무 큰 과제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자신의 실천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여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자, 43번 갑니다. 자, 지울 텐데,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팁 줄게. 잘 들어보세요. 자, 잘 들어봐. 이 43번부터 45번에 해당하는 이 장문은 보통 어떤 문제를 원인을 분석하고 주로 얘를 해결하자는 내용의 글이 많이 나와. 자,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자는 내용의 글이 많이 나와. 잘 들어봐라, 친구들아. 내가 수능을 본 게 99년도예요. 오늘 우리 처음 만난 건데, 우리 첫 만남이 끝만남일 수 있잖아? 그지? 특강이다 보니까. 첫 만남에 너무 TMI이긴 한데, 내가 몇 년생이냐? 한 81년생이에요. 81년도에 태어나서. 아까 했지만 서울의 봄하고는 상관이 없어. 서울의 봄은 79년도야. 81년생이에요. 이미 대머리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그래가지고 81년생이고. 88년에 초등학교 입학해서 내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삶이 네가 생각하는 어떤 굵직한 현대사하고 같이 물려있어요. 우리 이 81년생들이. 그래서 81년도에 그 대머리가 대통령 되던 해야. 그 전에 이제 광주민주화가 있었고 88년도에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이때 초등학교 입학했더니 뭐였냐면 초등학교 입학했더니 서울올림픽을 한대. 그래서 그 서울올림픽에 굴렁쇠 굴리는 아이 나오는 거 개막식 알죠? 그게 나랑 동갑이야. 나하고 같은 나이에 애가 선발돼가지고 굴렁쇠 굴렸어. 그러고 난 다음에 97년도에 고등학교를 입학했단 말이야. 입학할 때 뭐였냐면 IMF였어요. 그리고 이제 99년도에 내가 고3이었어. 수능을 99년도에 봤어. 이때는 뭐가 있었냐면 지구 멸망이 예정돼 있었어요. 들어본 적 있죠? 1999년도에 지구 멸망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랬거든. 애들 공부 안 해. 담임이 야, 이 새끼야, 임마 공부해야지 그럼. 아이, 지구 멸망한다잖아, 막 그랬다고. 그때는. 핑계가 좋지. 지구 멸망이 있으니까.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을 했대. 99년도에 지구 멸망한다고. 그래서 공부 안 하다가 이제 지 인생이 멸망했죠. 뭐 어떻게 다시 재수해야지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단 말이지. 그리고 대학을 딱 가니까 00학번이야. 00학번. 지금 내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잘 들어봐. 내가 수능을 볼 때는 수능이 1994년도. 이때가 내가 중1이었어. 딱 중학교 입학할 때 수능 제도가 생긴 거야. 최근 5개년간 기출이라고 푼 게 그 5개년이 다예요. 그 이전엔 수능도 존재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기출 문제라고 푼 게
맥시멈으로 풀어도 5개년이야. 너네야 풀라고 들면 뭐 몇십 년치를 풀 수 있지만 나는 그전 건 학력고사니까 풀어봐야 5개년이었거든. 심지어 우리 때는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도 없었어. 풀 수 있는 거라고는 수능밖에 없어, 기출문제는. 다만 94년도엔 수능을 2번 봤어. 그래서 수능이 내가 풀 수 있는 게 총 6회분이야. 연습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다였거든. 그리고 공공학번이 딱 돼서 대학 입학하자마자 그때부터 과외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2005년도에 내가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학원 강사가 됐어. 그리고 지금까지 살았어. 이렇게. 지금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수능 기출 문제를 다 풀어봤어, 난. 지금 내 말이 이해돼? 내가 학생일 때, 내가 강사일 때 자의반, 타의반으로 수능 기출 문제를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풀어봤다. 무슨 말인지 되니? 근데 그게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어. 이 장문글은 무조건 얘라는 거야. 94년도에 장문이 아니라 쓰기였어. 그때는 말하기, 듣기, 쓰기였단 말이지. 그 쓰기였을 때도 2013학년도에 바뀌어서 장문으로 바뀌었을 때도 항상 마지막 이 장문글은 이런 글이었어. 그러면 문단 구성도 똑같아. 어떻게 나오냐? 처음에 무조건 문제점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점으로 원인을 분석한 다음에 나중에 해결책이 나와. 무조건 이 글은, 여기 들어가는 이 글은 이렇게 생겨먹게 돼 있어. 지난 30년간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이 장문에 들어갈 글의 구성 방식이 문단별로 정해져 있어. 지금 이 글로 보자면 첫 문단이 문제점이고 두 번째 문단이 원인 분석이고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이 해결 방식, 해결책이야. 맞아? 한번 봐봐. 맞을 거야 아마.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 선생님 이게 뭐가 중요하길래 이렇게 선생님이 나이까지 밝혀가며 이런 얘기를 하나요? 잘 들어봐. 그러면 43번 문제에서 여기에 커피박이 무엇을 지칭하는 단어인지 밝히거나 커피박이 잘못 버려지고 있는 예 이런 것들은 혹은 미음의 사회적 문제가 증가되고 있는 실태를 제시한다는 이런 말들이 있죠. 기역, 니은, 미음 같은 경우엔 보통 어디에 나와야 돼? 문제점을 제시해주는 대목에서 나올 거예요. 첫 문단이나 둘째 문단에서. 그 다음에 디귿의 커피박이 무엇으로 뭐 한다고 재활용될 수 있는지는 아마 해결책 정도에 나올 거라고. 즉 다시 말하면 얘가 선지가 섞여 있어도 여기는 이 선택지가 섞여 있어도 이게 왜 섞이게 되냐 이거 알아? 그 평가원에 나온 문제 선지는 지문 순서가 아니라 선지의 길이 순서다? 선지가 길어질수록 5번으로 가는 거야. 공무원들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차례대로 맞춰놓는 거. 그 밑에 봐봐. 44번 선지 보여? 선지가 점점 뒤로 갈수록 길어지지. 이런 거 좋아해. 그러니까 45번 같은 게 좀 예외적인 거야. 들쑥날쑥한 게. 보통 선지를 순서대로 배치해. 이거 뒤에 앞뒤 문제 잘 보시면 문제가 뒤로 갈수록 뭐 39번도 마찬가지는 뒤로 갈수록 조금 길어지는 거야 원래.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 문제점은 이쪽 문단에 나와. 지금 내가 읽었던 게 문제점과 원인까지 읽었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디귿 같은 건 지금 판단하는 게 아니야. 나중으로 메꿔놓고 뒤로 넘겨놓고 일단 여기까지 나온 것만 첫 문단, 둘째 문단에 나온 것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기억에 커피박이 무엇을 지칭하는 단어인지 밝혀야 되겠어? 커피박 나왔어. 커피 만든 커피 찌꺼기. 커피박이 잘못 버려지고 있는 예를 제시해야 되겠어. 아니 이거 아니지. 커피박이 아니다. 지금 뒤로 갔네. 미안. 앞쪽에 기후변화 얘기하다가 갔으니까. 43번 똑같아. 글쓰기 내용 똑같아요. 43번에 장문상을 고려하여 글쓰기 구상한 내용으로 초고에 반영하지 않은 것 할 때 이때 원인이나 문제점과 관련된 건 1문단 쪽에 그 다음에 해결책에 대한 건 뒤로 가면 나오니까 지금 읽었던 게 1문단, 2문단이 뭐였어? 문제점과 원인 같은 거였잖아. 그지? 글이 다 똑같은 얘기 하려고. 다 똑같아. 그러면 여기까지는 여기 찾는 거야. 1번.
기후변화에 대한 청소년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나올 리가 없잖아, 아직. 지원정책도 나올 리가 없잖아. 빨리빨리 넘기는 거야. 얘는 해결책까지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세 번째, 참여도가 낮은 원인. 가볼게요. 참여도가 낮은 원인. 자, 참여도가 낮은 원인은 뭐야? 참여하지 않는 건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안다 그래도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안 된다. 이런 거였지, 그지? 그러면 이거는 맞겠네? 그럼 얘는 지워. 자, 참여도가 낮은 원인은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3번은 지우는 거야. 3번은 지우고. 4번에 인식 형성의 중요성은 아직 안 나왔고, 기후변화에 대한 참여의 필요성은 첫 문단에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서 지금 참여를 가지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게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가 더욱 가속되기 때문이니까 얘는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3번하고 5번은 지워두는 거예요. 그러면 1번, 2번, 4번은 뭐 해결책쯤에 가야 나오겠네. 지금 내 말이 이해되니? 해결책 비스무리한 건 그냥 제껴두라고 괜찮으니까. 뒤에 가면 나올 테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 문 나갑니다. 이를 고려할 때 청소년의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우선 청소년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 이때 대응 방안은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사회적인 차원에 대응하는 것이 다양하다. 생활 속에서 실천과 함께 그러한 실천들을 사회적 차원으로 확산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 구성원 개개인과 공동체 노력이 이루어질 때 더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참여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준대. 그러면 43번에 1번 지워. 됐죠? 1번 지웁니다. 자, 네 번째 문 나갈게요. 자신의 활동을 통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인식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식 형성이 중요하대. 그래서 긍정적 인식이 형성되어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어. 아, 인식이 있어야만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어. 긍정이 형성되려면 대응 활동이 효과적이 있다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공적인 경험이 쌓여야 돼.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해. 학교는 이러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야. 그래서 학교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대. 자,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자, 여기에 인식 형성의 중요성은 43번에 어디에 나와? 4번에 나오네, 그죠? 자, 이제 문제는 뭐야? 2번인데, 자, 여기서 이제 2번이 정답인 이유인 거예요. 자, 여기서 2번이 정답인 이유는 뭐야? 여기서 2번이 정답인 건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거 화작이 어려운 거야. 여기서 2번에 청소년 참여를 위한 뭐라고? 지원 정책이 아니라 여기서는 긍정적 인식이 형성되도록 지원해야 된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다시 한 번 더. 지금 얘는 인식이 형성되어야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어. 그래서 긍정적 인식이 형성되려면 성공적인 경험이 쌓여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대.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런 지원을 해서 이런 지원을 통해서 뭐 한다고?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는 게 핵심인 거야. 이해가 됐니? 그래서 여기 43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입니다. 청소년 참여를 위한 지원 정책은 언급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의 지원 정책은 뭐냐면 청소년 참여를 위한 지원 정책이 아니라 긍정적 인식 형성에 대한 지원 정책. 이해됐어? 지원이야. 자, 그리고 정책도 사실 맞지 않죠. 왜냐하면 학교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랬지 정책적인 측면의 접근이 아니었잖아. 그래서 정책도 틀렸어. 그래서 43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44번 가볼게.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 그럼 44번에 조건에 맞는 글쓰기는 보기가 중요하다 그랬거든? 그럼 보기에서 1번 반드시 조건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됐죠? 자, 조건은 하나가 아니라 무조건 2개 이상이 있을 거예요. 자, 이때 잘 들어봐. 옛날에 원래 전통적인 문제는 항상 조건의 종류가 2이었어. 하나는 내용 조건이고 하나는 표현 조건이야. 무슨 말이냐면
어떤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와 이때 어떤 표현으로 썼으면 좋겠어. 이게 두 개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썼으면 좋겠어와 뭐 비유적 표현을 썼으면 좋겠어. 속담이 들어가면 좋겠어. 뭐 이런 거. 본 적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이 두 개인데 이 중에서 비유법이나 속담을 활용하거나 하는 등등의 이 표현 조건이 1번 조건이 되고 얘가 2번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3번. 이 조건에 맞는 글쓰기를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표현을 의미하는 조건으로 선택지의 수를 줄인다. 예를 들어 속담 넣으라 근데 속담 없는 거 다 제껴놓고 비유법 쓰라는데 비유법 안 돼 있는 거 다 제껴놓고 의문문 형식으로 쓰라 근데 의문문 형식 아닌 거 다 지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얘가 필요한 그 표현 조건으로 선택지 수를 좁혀놓으면 문제 풀기가 쉬워져. 자, 여기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는 두 개가 들어있네. 너네들 지금 두 개가 보입니까? 기후변화의 심각성 밑줄 치고 1번. 오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 거다 밑줄 치고 2번. 이 선지에는 두 개가 들어있어야 돼.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하나 들어있어야 되고 오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오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마지막에 밑줄 그어볼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청소년의 삶에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거다 밑줄. 그럼 청소년이 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내용은 청소년이 뭘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뭐야? 이건 좀 쉽네. 왜냐하면 기후변화의 심각성으로만 봐도 정답은 3번 아니면 5번이에요. 그죠? 나머지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안 들어있어. 앞에 기후변화 정책, 기후의 변화에 대처하는 삶의 인식전환, 기후변화 문제 이게 아니라 환경에 위협받는 삶, 미래를 위협하는 기후변화 이거밖에 없네. 심각성은. 그 중에서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는 5번이니까 정답은 5번. 이렇게 지운다고. 둘 중에 하나 가지고 선지를 지워놓고 시작하면 쉬워져. 두 개를 다 판단하지 말고 둘 중에 확실한 거 하나로 선지 지우고 시작하면 좋은데 이 표현 조건이 지우기가 좋다 이거야. 이 표현 조건이 지우기가 좋다. 자, 그 다음 45번 갈게요. 45번은 자료 활용하기예요. 자, 자료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보세요. 여기는 이 자료는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글로 되어 있는 글 자료이고 하나는 도표나 그래프 자료가 나와요. 자, 잘 들어봐. 여기 있는 이 글자로는 보통 두 가지야. 둘 중에 하나야. 문제인식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해결 방안을 보여주거나. 그럼 뭐 하냐면 그리자마자 얘가 이거에 관련된 글인지 이거에 해결 방안이야. 이거에 대한 글인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자, 니은의 신문기사 보세요. 보기부터 먼저 읽고 가는 거야. 선지 읽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보기 먼저 읽어놓고 내려가야 쉬워져 더. 청소년 기후변화 대응 세미나가 땡땡에서 개최되었다. 참여자들은 기존의 교육이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으나 청소년들의 실천적 대응을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청소년들도 적극 참여해 실천하며 효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밑줄 그어볼게. 학교 사회 실천 연계형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그 다음 밑줄. 옆에다가 해결 방안이라고 써봐. 이건 해결 방안과 관련된 자료야. 자, 디귿 갑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시행하고 있지만 감축을 하더라도 2020년에 출생한 각 세계 각국의 어린이들은
평생 또한 50년 전에 태어난 세대에 비해 밑줄 그어볼게. 7배 수준의 폭염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거기다 밑줄 치고 문제의식이라고 써봐. 문제인식. 문제인식이라고 써봐. 문제점이지? 자, 요렇게 구분해 두는 거예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야. 이해가 됐죠? 여기다 풀면 또 한 번 더 연습해 볼게. 요렇게 구분해 놓으면 밑에 가서 쉬워진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도표와 그래프 자료는 종류가 두 개야. 수치를 비교하는 게 있고 수치가 변화하는 게 있어. 자, 여기 있는 이 기억에 나온 두 표는 모두 수치 비교형이에요. 맞지? 어느 게 숫자가 크냐야. 그래서 수치 비교형은 수치가 가장 큰 것에 일단 체크하세요. 가장 큰 거에 체크하세요. 수치가 가장 큰 거에만 체크해 놓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기억 1번 보세요. 참여 기회가 없어서 거다 체크. 얘가 제일 커. 참여 기회가 없어서야. 그 다음에 기억의 2번은 일회용품 줄이기 및 분리배출에 체크하세요. 이거 변화는 쉬워. 증가냐 감소냐만 판단하면 돼. 그래프가 증가하는 추세냐 감소하는 추세냐 요거만 판단하면 돼. 자, 그럼 세팅은 다 끝났어. 자, 이 세팅으로 문제 풀어 갑니다. 자, 1번 가볼게요. 기억의 1번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대응 방안에 무관심하거나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방안을 실천하더라도 효과가, 자, 대응 방안에 무관심하거나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대. 무관심하거나, 자, 여기서 무관심하거나 별로 관심이 없거나 이걸 방안을 실천하더라도 효과가 없다고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이유로 이 문단에 구체화해야 되겠어. 자, 이런 경우에 지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보기가 중요한 거야. 내가 했지만 이 45번 자료 활용하기도 보기가 중요한 거야. 잘 봐. 중간에 거슬해서 끊어봐. 자, 내용이 두 개가 필요해. 대응 방안에 무관심하거나 관련 정보가 없어서는, 자, 위에 표 보세요. 봤더니 표에 있는 게 맞아. 있는데 방안을 실천하더라도 효과가 없다고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이유는, 다시 표 봐. 표에 위에 나오는 그거 두 개 말고 하나 더 있다. 참여한다고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거기 보여? 보이니? 그걸 끌어다가 여기 이유로 이 문단에 구체화한다 그러면 그건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봐라. 지금 이 말이야. 대응 방안에 무관심하거나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라는 것도 위에 그 원그래프 안에 여기 보면 별로 관심이 없어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서 있어. 근데 이걸 어디다가 붙이자 그랬냐면 지문에 방안을 실천하더라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대. 나는 여기에다 붙인대. 아니, 여기다 붙일 거면 표를 봤더니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항목이 있잖아. 얘를 가져다가 여기다 붙인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얘가 버젓이 있는데 이 두 개를 여기다 붙인다 그러면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야. 보기가 중요한 거야. 뭐가 중요하다고? 보기가 중요하다고. 숫자가 제일 큰 건 뭐였냐 하면 참여 기회가 없어서예요. 근데 굳이 실천에 효과가 없다는 얘기에 붙이고 싶다면 이 중에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라는 그 17점 몇 프로인가 그걸 갖다 썼어야지. 그게 있는데 왜 다른 걸 가져다가 여기다 붙이냐고. 이게 올해 수능 오답률 1위야. 문학 독서 다 제끼고. 이게 1위 문제였어. 그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 보기의 표를 제대로 안 본 거야. 왜? 하필이면 45번이라. 왜 45번이라? 시간에 쫓기거든. 빨리 이거 풀어야 독서 풀 시간 나올 것 같거든. 그냥 시간에 쫓기니까 대충 읽은 거야. 답이 1번에 있을 거라는 생각 못 하고. 지금 내 말 이해됐니? 이해됐어?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지문이 아니라 보기가 중요한 거야. 답을 확인하려도 지문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보기를 다시 봐야 돼. 이해가 됐어? 보기에 도표의 항목이 나올 거 아니야. 이 도표의 항목이 나올 거 아니야. 일단 가장 큰 게 제일 중요해. 근데 굳이 이 말에 붙여 쓰려면 그거와 관련된 항목이 있다면 그걸 붙여 썼어야지. 왜 다른 걸 가져다가 여기다 쓰냐고. 내 말 이해되니? 자, 그래서 정답 1번이야. 2번 가볼게. 니은을 활용하여 니은 기존 교육의 한계를 지적하며 세미나 참여자의 동의한 내용을 결국 학교 교육의 변화 방향. 그래서 뭘로 바꾸자고? 실천 연계형 교육으로 전환하재. 맞지 이건 2번? 2번 맞죠? 그죠? 자, 3번 가볼게. 디귿을 활용해서 결국 청소년들의 활동 참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근거. 왜? 이대로 있으면 너네 다 죽어. 이게 되는 거니까. 맞지? 그러면 활동 참여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겠죠. 기억 1번과 기억 2번을 활용해서 다수의 참여한 활동들을 참여 기회가 없다. 참여할 기회가 없다. 이게 1번이었으니까. 그래서 생활 속 실천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활동의 사례로 일회용품 줄이기 및 분리배출 이런 거 넣을 수 있다고. 됐지? 이런 거 넣을 수 있다고. 이 표를 통해서 만들 수 있네. 기억의 2번과 니은을 활용해서 지역환경 개선 활동, 있어. 세 번째로 높네. 그 다음에 캠페인 등, 캠페인을 하재. 오케이. 지역사회에 연계할 수 있는 활동들을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서 학교가 지원할 사례로. 그러니까 여기에 지원환경 개선 활동이나 캠페인 등 이런 활동들을 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학교 행사로. 그래서 사문단에 구차해돼서 될 수 있겠네. 그래서 45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이해됐죠? 표에 있잖아. 그래서 이 자료 활용에는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는 지문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보기를 보는 게 중요하다. 알겠죠? 지문 보기 시작하면 시간 걸려. 보기 보는 거야. 자, 뒤로 넘겨보세요. 한 페이지 넘어가서 아까 커피박, 이거 커피박. 그 커피박 그 지문을 한번 해볼 거예요. 금방 했던 것처럼 읽으면서 43번 해결하고 44번은 조건 찾은 다음에 해결하고 45번은 자료 보면서 체크한 다음에 이거는 도표 그래프도 없어. 그냥 글밖에 없어요. 체크한 다음에 확인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간을 5분 정도 줄 테니까 자, 풀고 해설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스타트.